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8월의 마지막 이제 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이제 한 넉 달 정도 남았는데, 이 국제금융의 세계는 한 11월 15일 새로운 이 파이낸싱 프로젝트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올해 안에 이제 마무리된다는 보장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 바쁜 손길들이 11월 15일 이전에 이제 파이낸싱 프로젝트 여러 가지 국제금융 관계의 극대 수익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제 11월 15일까지 이제 가는 이제 걸음이 아주 바빠지는 이제 9월로 이제 곧 들어서게 됩니다. 아부자에 그 나이지리아 아부자의 NNPC 건물에 가면은 그 1층에 전 세계 은행들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크루드 오일, 보리라이트 크루드 오일을 수출하니까 대금 결제나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전 세계에 뭐 바클레이,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전 세계 은행들이 HSBC 이제 다 들어와 있죠. 참 이 바깥 세상에 돌아가는 나이지리아의 어떤 경제적인 물레방아하고 그다음에 NNPC의 1층에 있는 전 세계 은행들이 휘황찬란히 들어와 있는 그런 동력하고 참 이런 것을 보면은 한 시대의 또 역사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무언가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렇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 보면 HSBC 데스크, 그다음에 UBS 데스크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타국의 지배를 받을 때 관련됐던 나라들과의 그 금융 관계 때문에 뭐 실제로 그 인도네시아의 저 북부 지방에는 그 하란 네덜란드하고 그 백금 관계로 다이아몬드 관계로 관련이 많이 안 돼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계산 때문에 그런 이제 데스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데스크들 때문에 일어나는 또 스토리, 그 스토리가 밖에서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이 국제금융의 세계를 흐리게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과 제가 대화를 하니까 우리나라만큼은 이 국제금융의 이런 방법들이 특히 뱅크 인슈트루먼트에서는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만든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스무스하고 부드럽고 성취하기에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 과거에 그 70년대, 80년대 초에 그 유현종의 그 들불이라는 소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외적과 싸우는데 여삼이라는 보졸기총,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일단 분대 전투를 하는 소총수죠. 분대 소총수가 전령을 가는데 그 상관이 깨름을 피우지 말고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하여 그 남자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부 밑에다가 조그만 하로를 답니다. 이거는 갔다 와야지 그 상관이 풀어줄 수 있는 하로예요. 그 뜨거움 때문에 그 주인공 여삼이는 임무를 엄청나게 빠르게 완수를 했는데, 그때는 그것이 뜨거움이었지만은 임무를 완수를 하고 자기가 완수했는 임무가 작은 임무였지만은 그 외적과 싸우는 데에 어떠한 큰 승리의 깃털을 말했다는 것을 이제 여삼이가 느끼지요. 그래서 여삼이가 자, 이제부터 나는 그러면은 보조 기총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렇게 이제 의식의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첫째 페이크라 그러죠. 프라우드라 그러죠. 그 번역 안 해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힘,
웃으면서 대항해주고 그런 것들이 설치지 못하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여러분이 만든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캄보디아 같은 데는 보면 그 지금 중국하고 굉장히 금융관계가 원활하잖아요. 또 중국에서는 엄청난 리파이너리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자금을 그쪽으로 많이 넣고 있는데 그 프놈펜에 있는 ICBC 중국 공상은행, 중국 공상인항, 중국 공상은행 그게 바로 브랜치예요. 그러니까 독립세한지가 아니고 그래서 막 5억 불, 10억 불 이런 뱅크 인스트루먼트의 모니타이징 디스카운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요. 왜? 이쪽에 리파이너리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하니까 꼭 중국에 관련된 자금만 ICBC를 통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혜택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홍콩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캄보디아로 또 이렇게 들어가는 인베스터들이 그렇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어제 이제 드리던 말씀을 이제 이어 나가겠는데, 그래 이 SBC를 줬는데도 오퍼레이터를 안 해요. 굉장히 점잖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집안의 분인데, 그리고 현재 여기에 넘버원도 잘 알고, 그리고 또 이 기름은 그 당시에 바오타라고 우리로 말하면 한국의 삼성 같은 셈입니다. 중국에 아주 큰 업체에 이제 다 들어가기로 그쪽에 총격리하고 다 사인이 다 돼 있었던 거죠. 그 뒤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왜 중국과의 교역이 어렵다는 거 하나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런던에서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방콕을 거쳐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로 향합니다. 11시간 반 동안을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이제 날라 방콕의 수아르나 부미 공항으로 이제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는 일렉트릭 비자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를 갖고 이제 자기 디테일을 넣고 이래서 이제 일렉트릭 비자를 받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티켓팅을 하고 이제 저녁 그때 한 8시나 한 6시 정도인가 그 비행기가 됐을 거예요. 그것을 이제 타게 되는데 이게 제가 이제 그 티켓팅을 다 이제 그 창구에서 하고 통과해가지고 그 바로 이제 보딩하는 것까지 왔었는데 보딩 직전에 태국의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영사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왜 시드니를 가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가십니까?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웃으면 그랬죠. 내가 비즈니스로 시드니를 가는데 영사관에서 가야 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내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국내에서 과거의 경력도 그렇고 또 왜 방콕에서 일렉트릭 비자를 받으시고 좀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러니까 안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나는 나이지리아 NMBC 트레이딩을 때문에 지금 내 파트너를 만나러 간다. 누구다고 다 밝혔죠. 이제 밝히고 전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겠는데 내 자의적으로는 타야 되겠다. 그렇지만 영사관에서 나를 막아가지고 내가 못 갔을 경우에
1억 불 상당의 이 트랜잭션에 문제가 있으면은 호주가 책임질 것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4명이 나왔어요. 4명이. 그러다가 이제 뭐 다 배운 사람 현명하죠. 일단은 막아보다가 그 문제까지는 자기들이 이제 답을 할 수 없으니까 나를 이제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 9시간 한 15분 20분 정도의 나르죠. 이제 방콕에서 시드니까지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이제 입국장에서 입국을 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해외 여행을 많이 하고 이런 보딩이라든지 출입국을 많이 하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입국 그 확인서를 뭐 날인해주는 그런 이제 간원들을 하는 행동을 보면 알거든요.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도 뭐 별일 있겠나요? 이제 들어왔죠. 들어와서 딱 짐을 하나 찾았는데 딱 찾으니까 그때 그 공안 경찰이 한 4명 저를 둘러싸요. 둘러싸가 잠시 좀 저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영어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가는데 이제 걸어가는데 호주는 보면은 입국장에서 걸어가다가 조사할 사람들이 있으면 들어간 문이 우리 한국처럼 별도로 이래 들어가는 곳이 있는 것이고 벽을 밀면 회전이 되면 그대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 가다가 내 등을 쩍 미는 거예요. 그리고 왜 미는가 해서 타치하지 말라고 내가 돌아오면서 말을 이래 하려고 하는데 그 벽 자체가 회전문이에요. 쭉 돌아가지고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이제 핸드캐리하는 짐 그리고 내가 또 이제 여기 며칠 묵게 되니까 내 소지품 넣는 짐이거든. 그걸 자기들이 다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이제 중국계 오스트레일리아 그 경찰관이 입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 호송 경찰관이에요. 범죄 혐의가 있는 자들을 별도로 유치하는 곳에 데려갈 호송 경찰이다. 아 이게 뭐가 있구나. 이제 그렇게 했죠. 이제 누군가가 나를 이제 좀 요주의 인물로 이 호주 당국에 이제 일단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관이 내 그 지문을 보고 막 대화를 하죠. 무슨 목적 때문에 왔냐, 누구를 만나고, 제가 다 이야기를 하지요. 너들, 지금 집권당에, 너 선거 운동하는 누구누구의, 그 부인이, 나이지리아의 이런 큰, 오일 컴퍼니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비즈니스에 확인차 왔다. 딱 그러니까 딱 묻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태국에서 캄보디아 사람을 만난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챘죠.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미나령 공동의장으로 세계를 많이 안 다녔습니까? 다니고 이제 각국의 뭐 인권과 이런 문제도 내가 이제 좀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캄보디아의 난민들이 호주에 들어왔다가 호주가 캄보디아 훈센 정부하고 무슨 딜 때문에 그 눈치를 보고 이 난민들을 밖으로 쫓아낼 때예요. 그러니까 얘들 말은 너 난민들 지원하러 온 거 아니냐. 너 난민들 지원. 그러니까 호주에 정치에 관여하러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 호주가 이제 선거 막 들어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록 입국장은 통과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좀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사실대로 말해달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들이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내 가방 속에서 뭔가 약점이 될 만한 것을 나오기를 기다렸죠. 근데 뭐 약점 될 만한 게 전혀 없으니까 한 6시간 동안
조사받고 억류당하고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완전 체포를 해가지고 어디에 좀 한 며칠간 놔두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또 손을 쓸 때가 아니습니까? 또 이제 손을 쓰고 이러니까 이제 아무리 자기들 나라지만 또 그 나라는 또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대화를 해보면 그냥 아주 수사관이 그래요 저보고 너 굉장히 호주법을 많이 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법이라는 게 딴 게 있습니까? 대륙계 응급법이 전부 다 비슷비슷하고 또 뭐 지었는 사람이 법 앞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어떤 캄보디아 난민 관계의 정치인 이용으로 입국한 것으로 해가지고 나를 이제 추방시키려고 그랬어요. 이제 그 안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좀 자기들이 트집을 잡을 만한 전단이나 이제 이런 거를 뭐 솔직한 말로 뭐 공작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 제가 다 대비하고 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거든. 그래서 이제 한 6시간 뒤에 억류를 당하고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그래 나와서 그래 딱 나오니까 이제 아무도 없죠. 나의 그 SBS를 봤던 오일 파트너 쪽에서는 차를 보낸다 했지만은 6시간 흐른 상황이니까 탔는 건 알지만은 또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안 있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 시드에 오면 시드니에서 또 캔버라까지 가는 저 버스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공항 가는 에어포트 버스가 있습니까? 그걸 타면은 한 3시간 가면 돼요. 그래 그걸 타고 이제 하얏트 호텔 그 캔버라 하얏트로 갑니다. 그 캔버라 하얏트 호텔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얏트 호텔이 높잖아요. 높고 근데 그 캔버라 하얏트는 딱 3층 건물이 한 3층 정도 건물 낮고 땅이 워낙 넓으니까 이제 하는데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왜 내가 거기서 억류를 당할 뻔했느냐? 그것이 내가 보내준 SBS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금융에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함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절대 당황하면 안 돼요. 당하지 말고 항상 정도를 걸어오면 당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태국의 좀 잘못된 사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내일 해야 되겠고 오늘 왜 억류를 당할 뻔했느냐? 그 SBS와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십시오.